자, 오늘 이 시간은 양속어 니들에 맞춘 수업이에요. 그 특이진도는 아니고 그 와부랑 다른 진도 그쪽을 해결하는 것 플러스 또 어제 또 우리가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성취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과제를 여기 내 교재에 있는 것을 내신 대비 정석을 내주기 전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하나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해됐죠? 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 프린트를 이렇게 주면요, 뒤에 프린트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잃어버리기 십상이니까 한 권에다가 모아서 하는 게 좋아요. 가령 제 교재는 잃어버릴 확률이 좀 덜하잖아, 프린트보다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옮겨 좀 복습하실 때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들도 메모를 해서 단권화 시켜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원에 대한 얘기는 일관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설명을 조금씩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고. 자, 문제부터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 원이라는 것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었었어요. 그 한 정점을 중심이라고 불렀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불렀어. 그럼 원이 단 한 개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되죠? 다시. 원이 단 한 개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되죠? 3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원이 단 한 개 결정이 되려면요, 원의 방식에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얘는 원의 방식에 일반형 그렇게 얘기하지 않니? 여기에서 a랑 b랑 c를 결정을 하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이 3개가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3-1번처럼 시작.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원의 방식을 추론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지름의 양끝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공식도 이거 있기는 있어요.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a가 -1, -3이고요. b가 5,1이래요. 이렇게.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식을 구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중점으로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뭐 2개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을 나눠도 될 거고요. 아니면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반지름의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중심의 좌표는 2개 합하면 이제 5니까요. 중점은 두 점 사이 평균이잖아. 2, 이거 2개 합하면 -2니까 -1이 돼. 중심의 좌표는 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해보자. 반지름의 길이 요거 2개 사이 거리를 할게요. x좌표 차이가 3이고 y좌표 차이가 2래요. 그럼 9 더하기 4가 되고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의 공식을 쓰게 되면 x-2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1의 제곱, 얘는 13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됐죠? 이거를 보고 점 2개만 있으면 원이 하나 결정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심이 하나밖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름의 한끝점이기 때문에. 또 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참고용으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3-2번 이렇게 하고 있대요. 반지름이 있답니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3,4고 a, b래요. 지름의 한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이 1,1이래. 얘가 AB 값과 반지름의 길이를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원의 중심, 지름의 한끝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평균이 얘라는 얘기죠? 두 점 사이 평균이 얘라는 얘기는 평균을 알아. 총점도 안다는 얘기잖아. x좌표들의 합은 2란 얘기고 y좌표들의 합은 2란 얘기지? 그래요. x좌표들의 합이 2일 거니까 너는 -1이라는 소리고 y좌표들의 합이 또 2란 얘기니까 너는 -2일 테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해된 거죠? 두 점 사이 평균이니까요. AB 값은 이제 구했고 반지름의 길이는 뭐 이거 2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x좌표 차이가 2예요. y좌표 차이가 3이니까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이 나온다.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3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직선 저기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라. 접선 문제는 뭐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원점을 중심으로 한대요.
직선이 3x 빼기 4y 빼기 10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모양이야.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요. 접선이 뭐였어? 3x 빼기 4y 마이너스 10은 0이래요. 원, 접선 이게 보이면 뭐 해야죠? 그쵸. 접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연결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점이 보이고 직선이 보였잖아. 그럼 발 내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 내리는 게 기본이었겠죠. 근데 문제가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여기가 3이고 4란 말이야. 니네 JYP 프린트를 보니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해놓고 빈칸 채우기 딱 돼 있는데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안 하셨구나. 그 두 개가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교과서에 증명이 다 돼 있거든요.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놓으세요. 알겠죠? 봐놓으십시오. 일단 해봅니다. 얘가 3, 4니까 3 대 4 대 5가 돼서 분모는 5고요. 식을 그대로 쓰는데 대입하면 쓸 거야. 마이너스 10에 절대값을 했어요. 2가 되겠죠. 반지름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파이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4번. x제곱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y제곱 빼기 2ax 빼기 2by 플러스 c 할까요? 플러스 c는 0. 원의 방식의 일반형을 좀 계산하기 편리한 식으로 바꿨어요. 여기에서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찾는 것이 기본이죠. 저수령이 나왔다면 바꿔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얘가 x 빼기 a의 제곱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갖고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을 할 테고요. 이 두 개 갖고 놓은 거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a제곱 할 거고 빼기 b제곱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맞춘 것 같아. 동의하죠? 거기에서 플러스 c까지 나왔어. 는 0이래요.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에다가 겸손하게 하면 돼. y 빼기 b의 제곱이 있죠. 이쪽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빼기 c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된 거죠? 여기 있는 것이 반지름의 제곱 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위에 있는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찾고 싶은 거야.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a, b였고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의 좌표가 씻기 전에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고요.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하고 빼기 c를 한다는 얘기잖아. 빼기 c라는 얘기는 상수항을 빼자 이런 얘기죠. 빼기 상수항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형에서 중심의 좌표를 찾는 요령은 x의 개수 반쪽이고 보호 바꾸고 y의 개수 반쪽이고 보호 바꾸고 그게 시작인 거야. 그렇죠? 중심의 좌표는 x의 개수를 반쪽이고 보호 바꿔 y 개수도 반쪽이고 보호를 바꿔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야. 조심.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의 x좌표 씻기 전에 제곱하고 중심의 y좌표 씻기 전에 제곱을 하고 빼기 상수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옛날 문제기는 한데 주어진 2차 곡선에 대한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 원이 되도록. 야, 원이라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만약에 제로잖아. 그러면 점이지, 점. 반지름이 없잖아, 그지? 얘는 원이 아니죠. 반지름이 존재해야 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실수의 세계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제곱을 보면 어쨌든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0이어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써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6y 뭘까요? 마이너스 k는 0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원이 되도록 이런 문제를 만났대. 그럼 원이라는 얘기는 반지름만 존재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를 구해요. 중심의 좌표 불러봐. 2,3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반지름의 제곱을 했어요. 중심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의 제곱, 빼기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걔가 0보다 크면 돼요. 이 뜻이야? 원이 되도록 이 소리는요. 그래서 k라는 것이 마이너스 13보다 크면 되겠다. 원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옛날 말로 이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클 때를 실원이라고 부르고요. 에이,
실원. 반지름의 제곱이 0일 때를 점원이라고 부르고요. 아이 참 점이지 뭘 점원이야. 이게 0보다 작잖아요. 허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원이 어딨어? 점이지 그냥. 허원이 어딨어? 원이 아니잖아. 반지름이 없으면. 됐죠?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 그래 반지름이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 3-4번은 그냥 할 수 있겠다. 해보자. 3-4번. 중심의 좌표를 구합시다. 1, -2 이렇게 될 거고요.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의 x좌표의 제곱, 중심의 y좌표의 제곱, 빼기 상수항이니까 빼기 이렇게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제곱이 3 되는 거죠. 반지름은 루트 3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1,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 답은 뭐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요. 3-5번. 알고 보면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고 있죠? 이제 한 달 남았잖아. 시험이. 알고 보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x, y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2x 빼기 4y 플러스 k는 0.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그랬어. 조금 하나만 더 짚고 가자. 이게 x와 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일단 얘가 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것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ax제곱 더하기 by제곱 cx dy 플러스 2는 0. 이런 꼴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 2차식. 그러면 a랑 b